지금 백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들이 K방역을 자랑할 때 OECD 대부분 국가들은 백신 수급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마스크를 벗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미국은 5월달 내에 전체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을 어떻게 언제 완료하느냐가 이 중국 폐렴을 어떻게 물리치느냐와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 폐렴의 종식은 백신 접종을 얼마나 빨리 또 좋은 백신으로 하느냐가 그 종식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은 OECD 국가에 비해서 6개월 이상 중국 폐렴의 종식이 늦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반년 정도가 늦어지면 국가 경제는 수백 조의 타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K방역 자랑할 때 이 백신 수급 문제나 또 지금 수급을 결정했던 백신조차도 물량 부족이나 원료 부족으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 OECD 국가 중에서 그렇게 K방역을 떠들고 자랑했으면 백신 수급이나 또 중국 코로나, 중국 폐렴의 종식도 앞서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신 수급이나 백신 접종, 백신의 이 문제가 그냥 정책의 오류다 혹은 담당자의 실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정부는 정확하게 백신 수급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 측에다가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고 합니다. LDS를 공급할 테니까 잔여 백신을 좀 달라고 구걸 하고 있어요. 미국은 거부합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5월 말까지 백신을 완전히 마치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제 이스라엘, 미국에 이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 폐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고도 6개월이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잘못에 대해서 또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를 물어야 됩니다. 정세균 총괄 책임자나 정원경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지금도 5인 이하 집회,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국민들한테 모든 방역의 손해를 국민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공화당이 얘기한 대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상황이 온 겁니다. OECD 국가의 백신 접종 현황뿐만 아니라 백신을 종식 선언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볼 겁니다. 제 판단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대한민국은 중국 폐렴 종식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얀센이나 모더나나 노바백스의 2분기 물량이나 재료 부족으로 대한민국이 약속했던 물량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책임자들은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중국 폐렴, K방역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백신 수급 문제나 백신 종식이 늦어지면서 다가올 수 있는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국정농단으로 몰아야 됩니다. 이건 국정의 정책적인 실패가 아니고 농단이에요. 그렇게 K방역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SBS의 조선구마사 문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친중 행각, 4대주의 행각이 빚어낸 악몽입니다. 정권 자체가 대사가 한국 대사가 시진핑을 신인양 떠받드는 그러한 글로 칭송을 하고,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시진핑 앞에 가서 90도로 절을 하고, 말끝마다 중국하고 공산당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친중 4대주의 행각이 빚어진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지금 JTBC에 나오고 있는 설광화라는 드라마도 이것은 그야말로 관첩을 미화하는 그러한 드라마지 않습니까? 이 문화적인 침탈 혹은 이 좌파 문화인들에 의해서 탄핵의 재미를 본 문화인들이 생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공화당은 철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친중 4대주의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간첩을 미화하고 어떤 사실을 있는 사실인 양 조작하고 있는 이런 정치 역사 드라마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께 진실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집회가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명대에 참여해 주신 우리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명대가 애국이고 애당이고 그것이 서명대가 답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서명대를 한 것도 안 한 지도당이 6군데 7군데 됩니다. 당대표로서 힘들지만은 토요일날 집회가 있으면은 평일날 내지 일요일날 혹은 각 시도당의 큰 장날이나 큰 행사가 있는 거기에 서명대를 일자를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가 있으면은 서명대를 한 줄 안 한다, 이런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그래서 서명대는 힘들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도 좀 옮겨가면서 그냥 쉬운 지역에서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도당 위원장님 중심으로 주요한 행사, 장난, 그러한 서명대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2030 세대들의 변화가 본인들의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부정부패, 불공정, 또 불의, 내로남불식 핑계대기, 이런 부분에 이 참담한 이제 현실을 2030 세대가 느낀 겁니다. 이게 이제 40까지 넘어갈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젊은 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지난 27일 집회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젊은이 거리에 대구 동성로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좀 더 대학가, 또 전국의 젊은이의 거리, 홍대라든지 부산의 대학가 혹은 젊은이의 거리,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극으로 몰면은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참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좌파 독재 정권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의 탄핵의 진실 투쟁을 위한, 규명 투쟁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의 강령이나 우리 공화당의 지난 총선에서의 이 공약, 또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어느 정당보다도 굉장히 개혁적인 정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를 반토막 내버린 소득주도 성장, 52시간 근로제, 이러한 부분, 또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뺏어가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세습의 현장, 또 기본적인 준비를 일자리를 취업을 준비하고 온 젊은이들에게 정말 뒤통수를 쳐버리는 기존 직원들의 정규직화, 이러한 부분들은 청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고 그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좌파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공화당의 정책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 속으로 다 함께 가는 것은 선명대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분노하는, 또 우리 공화당과 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도 현수막을 통해서 혹은 청년 최고위원이나 청년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그러한 청년들하고의 만남의 광장도 보모스 형태로 혹은 대담 형태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에서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확장성에 혹은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홍보 전략이나 또 우리 공화당의 SNS 전략, 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구 집회가 굉장히 상황이 잘 됐는데도 언론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전략적 미스입니다. 제가 15개 개선 방안, 변화하는 우리 공화당의 핵심은 홍보 전략이고 SNS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런 당대표의 정말 고심고뇌에 참 냈는데도 3월 27일 그 비를 맞으면서 투쟁하고 전국에서 올라와서 투쟁했는데 언론부터 한 집이 안 실렸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실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의 실국장들의 각성과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당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 시도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고생을 하고 있는 동지들의 모임입니다. 정당입니다. 동지들의 애당심, 외국심을 가지고 민초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어느 누구도 동지들한테 막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동지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한 내 편, 네 편 바르는 것은 유독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당대표의 뜻도 아니고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도 아닙니다. 앞으로 좀 더 주변, 내하고 생각이 다른
동지들을 여러분께서 불러보십시오. 그분들 또한 4년 5번의 겨울을 차디찬 겨울을 보낸 동지들입니다. 조금의 이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분들을 껴안고 같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에 대한 막말은 중앙당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도 밝힙니다. 동지들끼리 다툴 수가 있고 이견이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힐 수는 있지만은 공동의 역할 또한 하고 있는 방송에서 어떠한 방송이나 어떠한 사람도 동지들에게 막말을 할 수는 안 됩니다. 그 뜻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은 어느 동지 한 사람 힘들지 않은 분이 없어요. 이 암흑의 시대에 그들의 악과 싸우면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동지들끼리 화가 내는, 화를 내는, 혹은 욕설을 하고 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좀 더 국민성으로 다가가려면은 우선 국민들께 다가가기 전에 동지들께,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당대표로서 가집니다.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협 조직위원장 선임권과 당협위원장 선임권이 있습니다. 우선 충북 제천 단양군의 이인철 조직위원장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또 각 당협의 조직위원장 한 건은 부산 해운대구 을의 이안호 전 부산시당위원장, 전 해운대구의 의장님을 해운대구 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또한 대구 달서갑의 박규태 조직위원장을 우무성 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8세 우무성 위원장으로 교체를 승인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이번 주 목요일 날은 3월 31일 집회로 대신하겠습니다. 목요일 전략회의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전략회의는 4월달부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최고위원, 중앙당직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벌써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4월 1일 전략회의는 4월 1일 이제 목요회의라고 전략회의가 목요회의로 바꾸겠습니다. 그는 3월 31일 서울 집회로 대신하겠습니다. 4월 8일 둘째 주 목요회의는 시도당 당대표 주재 시도당 위원장 연습회의를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분들은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 목요회의는 당대표 주재 중앙당직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목요회의는 당대표 주재 당사무처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단 회의는 매 첫째 주 목요일 날 상임고문단 회의를 개별로 할 생각입니다. 4월달은 우선 4월 8일 당대표 주재 시도당 위원장 회의, 4월 15일은 당대표 주재 중앙당직자 회의, 4월 22일은 당대표 주재 당사무처 회의, 4월 29일은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천만인 총괄본부장 연석회의, 이렇게 일정을 가지겠습니다. 목요일날 하는 기자회견은 전과 동일하게 이슈 기자회견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변경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 31일 서울 집회는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우리 공화당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집회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4년, 서울 집회의 기자회견 혹은 집회가 10인 미만 집회이기 때문에 현재 8곳 집회 신고를 하고 을지로 역을 중심으로 집회를 하겠습니다. 3월 31일은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집회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치 보복, 인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규탄 집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집회의 뜻을 새기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2회 정도 지금 서울 집회가 거의 통제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월 2회 정도 지방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구 집회에 여러분들 보셨듯이 매월 2회 정도, 4월달은 4월 10일 날 부산 총력 집회가 있습니다. 4월 24일은 충청권 집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대전 중남부 위원장님들과 또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가 충청권 집회를 4월 24일 날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4월 28일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탄생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남, 천안, 아산 지역, 이 지역에 충청권 집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우리 공화당은 지역적으로 이런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집회를 가졌고,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감안해서 4월 24일 날 충청권 집회는 전국 집회입니다. 장소만 충청권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산, 이쪽 천안 이 지역 집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청권 집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튼 좌파들이 우리 공화당을 괴롭힙니다. 저도 4월 2일 남부지검 기소권이 있습니다. 출석을 해야 돼요. 4월 6일 재판이 있고 4월 26일 재판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지키면서 하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비공개 회의 때는 3월 31일 인신감금 4년 규탄 집회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대표님들께 월요일 집회하고 이 목요일 회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월요일 최고회의하고 마지막 목요일 연습회의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월요 회의와 목요 회의는 꼭 좀 참석을 하셔서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좀 해주셔야지 확장성에도 또 유튜브 확장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나 자유파 국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당대표에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각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우리 공화당의 가치고 이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최고위원회의를 유튜브 방송에서 별도 따서 방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꼭 참석을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아닙니까? 그때는 꼭 참석하셔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그 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바쁘시더라도 꼭 회의는 참석을 해주셔서 특히 월요 최고회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오늘 했던 회의를 지금 2시간 가량 회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다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방송을 통해서 직접 보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국의 변화는 우리 공화당의 그 의견 수렴도 3월 31일까지 또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5분 정도가 제안서를 줬고, 제안을 주신 분들은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보고 우리 공화당에 도입할 것, 또 좀 미뤄서 도입할 것, 당장 시행할 것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고 당 사무총장이나 사무처하고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